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화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심예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꿈의 지수 코스피 5천 시대를 맛봤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날아온 대형 호재가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부과하려던 이르반 그린란드 관세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5,019선까지 치솟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거센 팔자세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5,000선 바로 아래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징적인 건 반도체의 귀환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한 반면 그간 좋았던 자동차와 방산주는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 만나볼 텐데요.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관한 합의 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유럽 관세를 철회하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까지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지수부터 보면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2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6,875.62포인트 1.16% 오르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8% 급등했고요. 대형 반도체주와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매수세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경기 민감주 성격이 강한 다우 운송지수도 3.1% 급등해 경기 전반에 관한 낙관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와 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지수 전반이 탄탄하게 동반 상승한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히트맵으로 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업종과 종목별로 온도차가 꽤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지수는 올랐지만 전체가 다 같이 뜨거웠다기보다는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가 시장을 끌어주는 구조였습니다. 네, 먼저 기술주 안에서도 흐름이 갈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밀리면서 소프트웨어 대형주 쪽은 부담을 줬고요. 네, 오라클, 브로드컴도 약세를 보이면서 일부 인프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반면 반도체 쪽은 확실히 강했는데요.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등했고 AMD는 7% 넘게 급등, 마이크론도 6%대 강세를 보이면서 AI, 메모리,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색깔이 진한 초록은 단연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오늘 히트맵에서 눈에 띕니다. 일라이릴리가 3% 넘게 급등하고 유나이티드 헬스, 에브비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방어와 성장 성격을 동시에 가진 헬스케어가 작은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네, 반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혼조였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폭 약세 또는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시장 주도주 역할에서는 다소 비켜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오늘 히트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AI와 경기 회복 기대가 살아있는 영역으로 자금이 뚜렷하게 몰린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자이언트 판다 대여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판다 대여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중일 협의에 따라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예정대로 2026년 2월 이전에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사실상 후속대여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오는 27일 나리타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반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판다는 2021년 6월 태어난 뒤 줄곧 일본에서 사육돼 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이 이를 밑돌았을 것이란 추정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량중탕은 21일 대만 중앙통신에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에 이미 0.7명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20년 만에 기준선인 2.1명까지 떨어졌고 이후 2022년 1.07명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성과 자랑에 나섰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투자에 신중했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막대한 건설비와 낮은 수익성, 혹독한 환경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 투자를 꺼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을 세워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 대상은 미국이 정하고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아닌 협의여서 우리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추론에 특화한 스타트업 베이스텐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스텐이 벤처 캐피털 IVP 등이 주도한 투자 유치 라운드를 통해 3억 달러를 조달했고 이 중에 엔비디아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 유치에서 베이스텐의 기업 가치는 이전의 2배인 5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추론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구글이 최근 제미나이 AI를 통해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선보였습니다. 앱을 넘나들며 정보를 취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애플이 끝내 구현하지 못한 더 개인화된 시리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네, 최근 애플이 구글과 AI 동맹을 새로 맺은 만큼 더 개인화된 시리가 제미나이를 통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퍼스널 인텔리전스를 미국의 베타 버전으로 공개합니다.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제미나이가 지메일을 통해 포토, 독스, 드라이브, 지도 등 구글 앱을 넘나들며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마지막은 아마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일부 제품에서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한 뒤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지만 해당 물량 대부분이 작년 가을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됐고 일부 판매자는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했다며 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관세 리스크가 걷히고 AI 열풍에 반도체가 불을 뿜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잠복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심예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수급조절용변은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생산해 밥살 시장과 분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살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농가는 헥타르당 500만 원의 전략 작물직불금을 받으며 사업 면적은 2만에서 3만 헥타르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타작물의 과잉 우려 없이 밥살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과 함께 시장 격리와 보관 비용 절감 등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28년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 도시 청결기동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울산시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도시 전반의 청결 관리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10명으로 구성된 기동대는 울산 지역 55개 읍면동에 배치돼 이달 5일부터 현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도심과 주택가 골목, 유원지 등에서 제초 작업과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를 상시 전담합니다. 울산시는 기동대를 박람회 종료 시점까지 운영해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AI 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 법은 AI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법령으로 AI 규제법 전면 시행은 세계 최초입니다. 정부는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딥페이크와 인권 침해 등 고위험 AI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AI 사용 표시 의무 등이 도입되면서 AI 업계는 사업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농가의 묵은 고민이었던 쌀 수급 문제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한 AI 기본법 이야기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 민속촌 한 번쯤은 가보셨죠? 그런데 이 민속촌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통 먹거리와 체험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한국 민속촌의 숨은 이색 코스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소개에 앞서서 한국 민속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민속촌은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인데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고 1974년에 개장해 조선시대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약 30만 평의 규모의 공간입니다. 운영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1월에는 주말 야간 개장이 진행돼 밤 8시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주중 기준으로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37,000원인데요. 현재는 59% 할인이 들어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장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민속촌에서 무엇을 해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민속촌이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1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겨울 나래 행사를 여는데요. 여기서 행사 이름 속 나래는 우리 전통 문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동작을 해서 묵은 해의 잡기를 몰아내던 문화라고 합니다. 총 14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페셜 공연 이벤트부터 체험형 프로그램, 포토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2024년 화제였던 스페셜 이벤트 어흥은 생동감 있게 들러주며 흥 넘치는 관람객과 함께 다양한 캐릭터가 참여해보는 재미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스노우볼 만들기 등이 있고 총 6개의 다양한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쁜 사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눈썰 매장입니다. 민속촌이면 전통체험 놀거리밖에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민속촌 눈썰 매장은 성인용과 아동용 슬로프가 분리돼 있어 각자 취향에 맞게 보다 안전하게 스릴 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약 30분 정도의 정비 및 휴게 시간이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24,000원, 아동 2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체험은 빙어 체험입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빙어를 잡아보는 재미는 물론 체험 후에는 먹거리 푸드코트에서 간단한 간식을 즐기며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데요. 빙어 체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하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하네요. 또 체험 후 허기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먹거리 푸드코드는 체험 종료 시간보다 1시간 늦게까지 운영돼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통공연 관람부터 짜릿한 눈썰 매장과 빙어 체험까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민속촌이었는데요. 이번 주말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인 민속촌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소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초기에 5,000선을 돌파했다가 전거래 대비 86% 상승한 4,951선에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홀로 8자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전거래 대비 2% 올라주면서 97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만 홀로 1,390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 보시면요, 되게 혼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봇주에 대한 수요가 쏟아지면서 증시에선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주가 아닌 로봇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1시경 약세로 전환해 52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역시 반도체 업종 관련이 크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간 반도체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총 로켓 상승을 이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87%, 2.0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역시 다 빨간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롬 BM과 에코프로는 각각 7.68%, 10.41%로 강세장을 이끌어갔고요. 펩드로는 지난 20일장에서는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12.18% 반등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일본 제약사와 다이치산 코에스파와 위고비 제약개발 소식으로 인해 12.83% 오른 것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로 인한 미증시 강세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맞물리며 대형 기술주와 2차 전지, 증권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던 것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다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아쉽게도 5,000선을 유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역사를 썼다라는 점에서 집중해 볼 만한 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이다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해성 에어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에 대한 열풍이 중소형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이 같은 로봇주 인기몰이 현상과 더불어서 로봇 핵심 부품으로 여겨지는 감속기를 양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먼저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다관절 로봇에 들어가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개발 공급하며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RV 감속기는 속도를 줄여 감속 비율의 비례한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로봇의 정밀도, 내구도, 하중 능력을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로봇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1997년 설립된 감속기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2016년 TPC 컨소시엄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승강기용 권상기를 주력으로 기어드식 승강기용 감속기 분야 국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로봇용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성 에어로보틱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 2250원을 터치했고요. 오늘 종가도 2250원에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로봇 열풍이 이 완제품을 넘어서 부품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투자자들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종목, 펄어비스입니다. 드디어 펄어비스의 야심작이죠. 붉은 사막이 출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회사 측은 어제 붉은 사막이 골드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골드행이랑 출시 버전이 담긴 마스터 패키지 제작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사실상 개발이 완료돼 출시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했는데요.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주가는 장중 한때 1년 내 최고가인 43,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붉은 사막은 광활한 파이웰 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그동안 게임스컴, 더 게임 어워드 같은 글로벌 주요 게임쇼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는 3월 20일 전 세계의 팬들을 만나겠다라면서 출시일을 확정 지었고요. 현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수년간의 담금질을 마치고 나오는 붉은 사막이 과연 펄어비스의 주가와 실적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3월 출시일까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예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기대감이 부각되며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현대차, 기아와 함께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현대차, 기아가 로봇 관련 사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관련 밸류체인에 속한 삼성 SDI까지 수급이 확산된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2월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 랩과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해당 협업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 상승 흐름에서 소외됐던 점도 오늘 주가를 밀어올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2차 전지 관련 지수는 하락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대표주에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로봇 차세대 배터리 등 응용처 확장 가능성을 함께 보유한 기업이라며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가 이어질 경우 관련 모멘텀이 반복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테마성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만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 SDI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는 33만 3천 원의 거래를 시작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간 조정을 받던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하며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는 로봇 관련 추가 뉴스와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수급 흐름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SDI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 SDI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참 답답했었는데요. 달리는 차에서 걷는 로봇으로 배터리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주분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로봇 시장을 선점한다면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가 부양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이라윤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자동차가 로봇 기술을 앞세워 사상 처음 시가총액 100조 원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전면에 내세운 피지컬 AI 전략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다음 모멘텀으로는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와 순환 출자 구조를 얽힌 지배구조 개선이 꼽힙니다. 현대차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 112조 4,120억 원을 기록하며 시총 10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전시회 CES 2026이 꼽힙니다. 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 2026에서 선보인 아틀라스가 피지컬 AI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현대차를 단순 완성차 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 반열에 오르도록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하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시장의 시선은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총 100조 유지를 좌우할 변수로 자율주행과 지배구조를 꼽았습니다. 네, 현대차는 테슬라와 비교해 뒤처졌다고 평가를 받아온 자율주행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에서 근무한 박민호 박사를 그룹 자율주행 수장으로 영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현대차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고가 59만 5천 원까지 터치를 했지만 차익 매물 실현하며 종가 53만 3천 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상 현대차였습니다. 네, 현대차 함께 알아봤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산업 현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로봇 시장의 새로운 변화,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 종목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 증시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숫자인 5,00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이른바 5,000피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의 온기가 가장 먼저 닿은 곳 바로 증권주였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 부분은 곧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인 브로커리지 실적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개인 투자자의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채권과 주식 자금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삼성증권 역시 연초부터 이어진 증시 강세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 실적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꿈의 5,000피 시대를 맞이한 한국 증시, 거래 대금 폭증과 함께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마켓 트렌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죠. 바로 로봇 시장인데요.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로봇 시장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로봇 시장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로봇 시장은 자동차나 반도체 공정처럼 제조업 중심의 로봇이 주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물류나 서비스, 그리고 이렇게 헬스케어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 역시 2030년을 전후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실제 제조 현장 투입을 바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즉 로봇은 이렇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생산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시장은 왜 특히 이렇게 로봇에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로봇이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반면 로봇은 야간 작업이나 위험한 고강도 작업 같은 사람이 버티기 어려운 영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로봇 산업에 투자하기 전 확인해 볼 만한 체크리스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로봇이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부터 현장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직 실험 단계인지 아니면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 이미 쓰이고 있는지에 따라 시장 평가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 산업 전체와 연결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보다는 어디까지 확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로봇의 움직임과 제어를 담당하는 기술은 하나의 제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산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도입이 실제 비용 절감에 이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숫자로 설명되는지가 관건인데요. 인건비나 운영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따라 로봇 확산 속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로봇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냐인데요. 계속해서 달라질 로봇 시장 차분하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로봇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핫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가 로봇 투자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을 돕는 도구에서 산업 현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로봇 시장, 앞으로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 사전 시간입니다. 심예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의 1세대 기업,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청소 로봇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로봇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 온 기업인데요. 유진 로봇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기술, 즉 자율주행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키워온 기업입니다. 유진 로봇은 1988년에 설립된 로봇 전문 기업으로 국내 로봇 산업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본사는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진 로봇은 초창기부터 로봇의 핵심 기술인 센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로봇의 두뇌와 눈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유진 로봇 하면 떠오르는 제품, 바로 청소 로봇 아이클레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 국내에서 청소 로봇이 생소하던 시절, 유진 로봇은 자체 기술로 청소 로봇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유진 로봇의 청소 로봇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되며 국내 서비스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유진 로봇이 하드웨어 제조에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방향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현재 유진 로봇의 핵심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입니다. 유진 로봇은 로봇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는 슬램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물류, 병원과 호텔 서비스, 그리고 공장과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특히 유진 로봇은 완성 로봇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로봇 산업의 부품이자 기반인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의 기술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자율주행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로봇에 유진 로봇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병원 내에서 의약품이나 의료 물품을 운반하는 로봇 역시 정확한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인데요. 이 영역에서도 유진 로봇의 솔루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공공시설 대형 건물 등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공간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필요한 로봇에도 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은 로봇 대중화보다 로봇 산업의 인프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직접 다 만들기보다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전략인데요. 이 때문에 유진 로봇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로봇들과의 협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유진 로봇의 기술 수요 역시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국내 서비스 로봇 1세대 기업이자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진 로봇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로봇보다 로봇 산업을 떠받치는 기술의 뿌리에 가까운 기업인데요. 앞으로 로봇이 더 많아질수록 이 기업의 역할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유진 로봇 그저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로봇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플랫폼의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이 완제품을 파는 경쟁보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급하겠다라는 전략이 참 영리해 보이는데요.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바빠질 수 있는 기업, 유진 로봇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정시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청년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정보인데요. 청년을 위한 정부의 혜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이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에서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3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의 이자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대상을 알아봐야겠죠.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고 가구 소득 기준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소득 기준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조건이 맞으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5년 후 최대 5천만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상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며 부모 소득이 상관없어 중산층 청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 목돈이 목표라면 청년 도약 계좌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년 주거 지원입니다. 그동안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놓치기 쉬웠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상시화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원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에게는 2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동안 신청 기간 놓쳐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상시 신청으로 바뀌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도약계좌, 그리고 월세 지원까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가볍고 힘차게 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였습니다. 네, 월세 20만 원 지원, 또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좌까지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었는데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들에게는 아마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주거 안정부터 목돈 마련까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사다리가 더 든든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투자 리포트는 양자 기술에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오픈 AI의 챗GPT로 시작된 AI 열풍으로 컴퓨팅 파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하드웨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가속 컴퓨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전 컴퓨터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어려운 문제라 불리는 지수 함수적 연산 증가 문제는 GPU의 병렬 연산으로도 총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전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양자 컴퓨터의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 역학적 특징을 활용해서 연산량이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는 난제들을 다항함수 수준으로 바꿔줍니다. 이는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연산 횟수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버리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네, 이어서 양자 정보 산업은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싱의 세 축으로 나뉩니다. 현재 시장은 IBM, 구글 등 빅테크와 아이온큐와 같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양자 컴퓨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밀접한 양자 통신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원에서 2031년 약 60조 원 규모로 연평균 21%의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양자 난수 생성기나 지상 양자 키 분배는 이미 상용화 단계인 9단계에 도달해 있어 단기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양자 기술 투자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분야는 보안입니다. 해커들이 당장은 해독할 수 없어도 미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미리 수집해두는 데이터 수학 공격은 이미 현존하는 안보 위협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존 암호 체계를 양자 암호로 전환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어 체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양자 내성 암호는 기존 인터넷망에 즉시 적용해서 미국이 국가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반면 물리적으로 완벽한 보안을 제공하는 양자키 분배는 촘촘한 광섬유 인프라를 보유한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금융 리스크 분석, AI 머닝러닝 등 고전 컴퓨터의 한계를 돌파할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을 단순히 큐비트 개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산 정확도를 나타내는 게이트 충실도와 양자 상태 유지 시간인 결맞음 시간 등 다차원적인 지표를 살펴야 합니다. 최근 구글과 IBM이 오류 정정 기술에서 유의미한 실증에 성공하며 실용적인 양자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네, 이어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5가지 기술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공정 호환성이 좋아서 확장이 용이한 초전도 큐비트와 자연의 원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이온 트랩 큐비트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확장성이 뛰어난 중성 원자, 그리고 상온 작동이 가능한 광자,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오류를 방지하는 위상 큐비트 등이 추격 중입니다. 네, 결국 미래에는 오류 정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는 방식이 업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네, 양자 산업은 정책, 자본, 기술이라는 세 축의 선순환 구조로 움직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만 약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미국 투자액의 4배에 달하는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서 벤처 캐피탈과 빅테크 중심의 막대한 민간 자본을 투입하면서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를 목표로 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VC 투자는 2024년 이후 다시 반등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 중이며 특히 초기 단계보다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후기 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는 질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플레이어는 풀스택 역량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트랩 분야 리더일 뿐만 아니라 최근 양자통신 기업인 IDQ 등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팅과 통신을 결합한 양자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BM과 구글 같은 빅테크는 자본력과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상세한 기술 로드맵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BM은 2026년 양자 우위 달성을, 2029년에는 최초의 오류 정정 시스템인 스타링 칩 출시를 예고하며 산업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양자 산업 투자는 두 개의 속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안보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PQC와 QK 등 보안 테마에 주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FTQC를 향한 전략적 베팅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양자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기술적 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각 기업이 발표하는 로드맵이 실제 오류율 감소와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가올 양자 시대의 알파고 모먼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투자 리포트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AI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다음 단계는 양자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인 만큼 다가올 시장의 판도 변화를 미리 읽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국내 증시, 또 로봇 이야기부터 양자 이야기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벌써 오늘 방송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는 한 줄평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다은 아나운서, 어떻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네, 골고루 성장해서 5천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반도체주가 이제 굉장히 많이 견인을 해서 오늘 5천을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금 올라가는 코스피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00피 시대 바로 열릴 것 같은데 참 아쉽게도 오늘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국내 증시 사상 처음 5,000피 돌파, 이대로 쭉쭉이라고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5,000피 돌파를 했는데 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우리 코스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4,000피를 돌파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5,000피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죠. 올해는 더 빠른 그리고 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